그래서 오늘은 6화를 녹음하는 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모기 때문에 3시간밖에 못 잔 이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씨입니다. 스씨입니다. 네, 주씨입니다. 네, 이렇게 또 5분이 모이셨고요. 하이트 컬렉션에서 기획한 전시 솔로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하이트 컬렉션이 계속 해오던 전시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젊은 작가들을 모아서 기획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전시는 솔로, 개인전에 대한 전시예요. 그래서 4명의 작가를 모아서 개인전을 한 공간 안에서 여는 전시였고요. 그래서 전시 기획 의도 중 하나인 20대에서 한 30대 작가들이 개인전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격주로의 경험에 빗대어서 같이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이 전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전시 인쇄물을 리뷰를 하는 거죠. 이 하이트 컬렉션 솔로 전시 솔로에 제시된 인쇄물이 총 3종이 있는데 그 3종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4명의 작가를 리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시 인쇄물 리뷰라는 거를 제가 막 많이 관련 지식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시의 구성 요소로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꼭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솔로 이번 하이트 컬렉션에서 하는 솔로에서 나눠주는 전시 인쇄물은 3종이에요. 그래서 되게 단촐하고 좀 평범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시장 내부에 설치된 텍스트도 같이 그 텍스트로서 다뤄볼까 했었는데 이 솔로 전시에서는 내부에 이렇게 부착된 텍스트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 작품 설명이나 전시 설명 같은 게 거의 없고 제목하고 작가 이름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엽서 형태의 대표 이미지가 있고 뒤에 전시 기간이나 뭐 후원이나 주체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 있는 엽서가 있는데 대표 이미지는 그냥 단순하게 전시 제목 솔로의 타이포그래픽을 활용한 디자인인 것 같고 이게 홈페이지에서는 작가별로 글자의 색이 바뀌게 연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뒤를 보면 전시 기간이 2019년 4월 26일에서 7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이트 컬렉션이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많아도 한 3번 정도밖에 전시를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전시 기간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한 3개월에서 2개월 그 정도의 텀으로 항상 하는 것 같고 그중 1회는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단체전으로 2014년 이래로 좀 연례화된 그런 전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젊은 작가 소개하는 단체전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최 후원 그리고 전시 장소 다 하이트 그 문화재단 진로주식회사 이래서 외부 기금이나 후원이 없는 자체 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가 있고 이제 나머지 2종은 그냥 A4 용지에 그 흑백으로 인쇄된 굉장히 간단한 정보인데 그 첫 번째 인쇄물에는 전시의 서문과 각 작가의 소개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작가의 소개라기보다는 그거겠죠. 개인전 소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은 그냥 제가 보고서 인상 깊었던 건 그냥 우리가 아까 그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거 솔로 기획전이 왜 이렇게 개인전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 준비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이 내용이 인상이 깊었고 네. 그리고 뒷장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와 개인전의 소개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한 가지 생각한 건 약간 그냥 일반적인 그룹전의 작가 소개와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였고 네. 각 작가가 천착해온 작품의 주제를 묶어서 소제목을 붙인 느낌하고 그렇게 다른 그런 점은 못 느끼는 지점이 있긴 했습니다. 네, 그랬고 마지막으로 도면과 작품 캡션이 들어있는 3번째 기록물은 이것도 굉장히 그냥 평범한 구성인 것 같은데 도면이 있고 작품 넘버링과 캡션이 있는데 그 전시장 내부에는 캡션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물에서만 그 캡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중에 그래도 또 생각한 거는 이게
전시 공간 전체의 동선을 염두에 둔 넘버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허요 작가부터 시작해서 최지욱 작가에서 뒤로 넘어가서 윤호진 작가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보다 보니까 그 뭐 최지욱 작가의 작품 22번에서 윤호진 작가의 작품 23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건 좀 작가별로 구분된 개인전 섹션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구성의 도면이라고 봐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선이 꼬이는 그 부분. 근데 꼭 이 넘버링이 동선을 염두에 두고 했다 이렇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단체전에서도 작가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4명의 작가의 각각의 개인전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거의 다 지하 1층부터 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이게 조금 하이트 컬렉션의 지하 1층의 전경인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허요 작가의 개인전이 정면에 있더라고요. 이름이 길 수 없는 휴가 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대충 전시장의 전경이고 들어가자마자 왼편에는 이렇게 솔로의 전체적인 그런 리플렛이랑 그러니까 프린트물, 인쇄물이 비치되어 있고 동선이 뭐 간단해가지고 그냥 쭉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게 처음에 나온 작업 너무 빨리 찍었나? 멈춰줄까요? 네. 네네. 아까 네. 본 게 하얗고 무르게 쌓은 것이라는 제목의 회화 작업이랑 그 바로 옆에 때타고 무르게 쌓은 것 약간 두 개가 비슷한 느낌의 작업이라 바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이드에 설치를 해놨고 네 플레이 눌러주세요. 지나가면 바로 또 그 옆에 위에 사람 밑에 사람이라는 요 조그마한 나무판에 그린 회화 작업이 있고요. 그 옆에 골조에 기름때 묻히기라는 이 더 큰 회화 작업 캔버스에 그린 회화 작업이 두 개가 이것도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두 작품인데 마치 한 작품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놓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약간 전시작 바닥에 구불구불해도 괜찮은 형체라는 제목의 아까 처음에 본 회화 작업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작업이 네. 그 위에는 내 방 물음표라는 제목의 이것도 자그마한 나무판 위에 마치 자기가 사는 집의 평면도를 그린 것 같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바로 돌면은 하향에 가깝고 무르게 쌓은 것이라는 제목의 회화 작업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바로 맞닿아서 이런 이거는 클로즈업을 지금 약간 미묘한 하늘색이죠. 예. 그리고 속이 비치는 그런 느낌의 캔버스 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조각? 지점토 같은? 네. 점토?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놓은 이런 점토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바로 그 옆에 작업이랑도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작업은 하나 위에 다른 하나 내려놓기라는 작업인데 이 점토랑 이 두 회화 작업을 아마 한 작업으로 이거는 네이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작업들이 이렇게 하나인 듯 두 개인 듯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저기 벽에도 점토가 하나 있고 이 하단에는 배기구 드로잉이라는 제목의 4개의 판넬 드로잉 작업이 연달아서 붙여져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구멍도 뚫려져 있고 뭔가 이렇게 파괴한 듯한 일부러 부순 듯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드로잉 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스마트폰에 영상이 반복해서 루프되는 영상이 틀어져 있었는데 아이고 잘 안 나왔네요. 아 네. 어떤 파도 치는 그런 곳에 돌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그려놓았는데 그게 파도가 점점 이렇게 그 형태를 지우는 그런 영상이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 너의 그리드를 잘라야 할까라는 제목의 아마 여기서 제일 큰 작업인 것 같은데 네. 그 작업이 바닥에 세워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한 코너를 이 허유 작가의 작업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작업이 더 있었는데 노아 스크린 시청이라는 작업이 이 코너를 나와가지고 다른 작가의 작업들이랑 연결되는 지점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거 너무 귀여웠어요. 되게 뭔가 저기다 따로 놓은 이유를 알겠을 정도로 너무 달랐어. 맞아요. 갑자기 이건 뭐지 싶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연결되긴 하는데 좀 네. 회화 작업이 계속 나오다가 딱 저게 나오니까 저기에 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맵을 안 보고 처음에 봤을 때 허요 작가의 작업인지 몰랐어요. 나도. 맵 보고 알았어요. 약간 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작업 같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최지욱 씨 작업인가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리고 저 캔버스 위에 있는 그 페인팅도 약간 모르타르 같은 거, 모래 같은 거를 조금 섞은 재질인 것 같더라고요. 점토랑 약간 호응하게끔 했다고. 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글을 읽지 않아도 워낙 이렇게 재질이 비슷하니까. 여기 보면 오일이랑 왁스라고 재료가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 왁스를 네 이게 오일 앤드 왁스 온 커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왁스는 그 천 위에다 바른 것 같고 저거는 약간 오일을 뭐 이씨 말대로 섞은 건지 아니면 좀 두껍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냥 오일인 것 같진 않았어요. 워낙 알갱이가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신기하네. 나는 그냥 원래 화이트는 물감이 좀 입자가 거치니까 그런 건가 싶었어요. 저도 그냥 좀 엄청 뻑뻑하게 발랐다 약간 이런 그래요? 느낌으로 보긴 했는데 미디엄을 뭘 섞었다는 생각은 못했어. 나는 100% 섞었다. 거의 난 미디엄으로 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모를 일이네. 네 여기까지가 허요 개인전의 동선이었습니다. 최지욱 네. 작가로 영상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길지 않고 네. 다들 아니 근데 10분을 찍으려 어떻게 10분을 찍었죠?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편집할 게 늘었군. 왜 이렇게. 5분 아 그런 뜻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플레이할게요. 근데 맞아 네. 최지욱 작가는 좀 찍을 게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공간을 새 공간을 쓰셔가지고 맞아. 마노스. 그리고 이제 그 요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아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법도 얘기해야 되나요? 서도 작가의 아 네. 맞아요. 매번 맞아요. 하이트에 갈 맞아요. 때마다 하이트를 뭐 많이 가본 건 아닌데 갈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저 작업이 워낙 이렇게 압도적으로 중앙에 비중 있게 차지하니까 이때도 허여 작가 작업을 한번 쑥 보고 나서 이제
약간 거실 같은 느낌의 터진 공간으로 나왔는데 중앙에 딱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서도 작가의 작업 이렇게 근데 제가 사람 본 심리상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 화이트 전시 중에 제일 그나마 잘 어우러졌다는 느낌이. 아 서도 작가. 네, 이번에. 다른 때는 막 맞아요. 엄청난 존재감을 막 이렇게 내뿜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반 도입부가 되는 공간에는 좀 몇 개만 둬서 약간 인트로 같은 역할을 하고 서도 작가 작업이랑 너무 충돌하지 않게끔 했다? 뭐 그런 느낌 받으면서 봤어요. 이게 워낙 시선을 끌길래 이걸 먼저 봤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는 처음에는 맵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감상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게 뭐지? 의자 위에 뭐가 걸쳐 있네. 근데 실크 천인데 뭔가 알 수 없는 이미지가 얹어져 있다. 약간 조각적인 이미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고요. 바로 옆에 망원경이 보이길래 안에 들여다봤더니 이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안에 들여다보면은 노란색 포스트잇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 되게 곳곳에 막 붙어 있는 그거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망원경이 너무 좋아 보여서 망원경을 좀 오래 보고 그 마음. 저기에 네, 저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거를 기점으로 앞으로 나올 포스트잇을 계속 찾아보게끔 하는 학습 효과를 저한테 줬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보다 포스트잇을 제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생각했었고 자대 잘 만들었다. 또 포스트잇 두리번 한번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찾게 되니까. 그리고 전 이게 허요 작가 작업인지 모르고 이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드로잉북도 처음엔 멀리서 드로잉북이네 하고 갔지만 포스트잇을 먼저 보게 됐고 그 옆에 있는 포스트잇 드로잉 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사고 싶었어요, 저 책. 이거를 찍을 때는 이렇게 요리조리 보면서 좀 빨리 봤는데 실제로는 찬찬히 좀 조심스럽게 넘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 이게 인쇄된 게 아니라 드로잉북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더 좀 조심스럽게 잘 샅샅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미지가 계속 이어질 듯 안 이어지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근데 워낙 깔끔하게 그려서 이게 잘 인쇄된 책인가 싶어서 나중에 이제 막 맨 앞과 맨 뒤를 살펴보면서도 봤어요. 저는 저거를 2층에 가장 마지막에 봤던 기억이 나요. 아. 네, 다른 작가 거 다 보고 나가기 전에. 저는 꽤 처음에 본 거죠. 초반에 그렇게 치면은. 네. 아 이게 울퉁불퉁한 걸 보고 역시 드로잉북이군 하고 넘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잘 보게 만든 좌대도 한번 이게 좌대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거를 잘 보게끔 만든 설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스크린이 이때 안 됐었어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이게 의도인가? 이게 뭐지? 싶어서 분명히 온은 되어 있는데 이게 오프면은 그냥 그러려는데 온이어서 제가 이거를 그게 너무 잘 그러니까. 보이네요. 영화 같아. 줌인해서 어리둥절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다음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약간 반쯤 열린 문처럼
들어가고 싶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기 전에 포스트잇이 이렇게 있었고 굉장히 무심하게 붙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되게 섬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자마자 포스트잇에 눈길이 먼저 갔고요. 저는 개별 이미지나 이미지와 대응되는 제목을 이렇게 같이 본다기보다 그냥 이 파편들의 모음으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방부터는 좀 조각적인 설치, 약간의 연극적인 설치인 방이라고 딱 들어가자마자 조명이 탕탕탕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요. 또 천의 이미지가 프린트되어 있었고 이렇게 포스트잇 판에 놓여져 있는 이미지, 둔중한 이미지, 그리고 하늘하늘한 이미지 세트로 또 한 번씩 묶어서 보게 됐고요. 옆에 보니까 또 포스트잇 먼저 보게 됐어요. 맨 가장 그 동선과 연결되어 있는 이전에 있는 동선과 연결된 포스트잇 이미지 보고 연결되는 두 개의 이미지 먼저 보고 이미지 내용이 연결돼요? 그 이전 동선에 있는 아니요, 제 포스트잇이요? 말은 이미지가 연결된다기보다 동선이 이어진다는 걸 아, 말하는 네네.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전사된 트래싱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붙어져 있었고 이렇게 쌓여져 있기도 했었고 다양한 변주로 붙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것도 배지가 이런 자석도 어떤 그냥 자석이 아니라 이어진 이미지가 프린트된 것들이 판 위에 이미지들이 흩뿌려져 있었고요. 여기 오른편에는 액자로 되어 있었고 이 나머지는 낱장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미지는 약간 이어질 듯 말 듯한 어떤 간격을 두고 있어서 더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있었던 드로잉북을 촤라라락 이렇게 어지럽게 펼쳐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이런 설치된 방식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두꺼운 판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였고 이게 검은 판이 자석인 거를 이제 요거를 보면서 알게 됐었고 이어지는 두 이미지가 이렇게 걸려져 있었고요. 작게도 세워지고 계속 어떤 무게감을 갖는 다른 형태들로 변주된 이야기들. 여기 있는 것도 색은 비슷한데 이어질 듯 안 이어지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틈이 보여서 들어갔고요. 약간 영화관을 연상시키는 공간 안에 두 작업이 있었어요.
워낙 어두운 공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미지인데 아무래도 조금 오래 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 옆에는 계속 루프되는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 네, 저는 이거 찍는 시간보다 실제 관람 조금 더 천천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작업이 양이 캡션을 보면 다른 작가들에 비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영상 보니까 많아 보이네요. 뭔가. 네, 요소가 네. 많아서 캡션으로는 그 하나를 묶어서 그러니까 여러 파편들을 그룹핑해서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막상 볼 때는 이게 그룹핑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보게 되고 그 하나하나의 이미지도 사실 단일 이미지인 것도 있지만 뭔가 콜라주된 것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혼합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산만하고 어지럽고 네, 저는 그거를 즐기면서 봤고 그런 상태의 변주들 네 그런 걸 즐기면서 봤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입구로 들어간 다음에 완전 기업 건물 입구로 들어간 다음에 입구를 막 들어가서 계단을 내려가서 전시장 입구로 도착하잖아요. 하이트 컬렉션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찍어봤고 그것도 맞아요. 윤호진 전시는 이 작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윤호진 작가의 전시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못 보고 지나쳐버려가지고 나중에 사진으로 찍은 걸 넣었어요. 이게 제목이 막 트랜스페런트, 리플렉티브, 트랜스루센트 뭐 이런 게 막 있는데 해시태그 막 이런 게 붙어 있고 그 앞에 사실 정확하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제가 그게 없어서 트랜스페런트랑 막 해시태그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되게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리플렉티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전?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약간 포토샵 효과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트랜스페런트, 오페이크, 리플렉티브까지 있는 건 아닌데 트랜스루선트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포토샵 효과 생각은 하긴 했어요. 왜냐면 뒤에도 포토샵 효과에 관련된 부제랑 그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가 싶은데 이건 또 해시태그 마크가 달려 있어서 그쵸. 뭔가 또 다른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보는데 처음에 더블 테이크 시리즈가 나와서 이거는 그 사진적인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실제 풍경인데 보고서 되게 사진 같다라는 탄성을 막 내면서 찍게 되는 그런 풍경을 마주하고 작가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약간 포스터나 아니면 프로젝션 뭐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주는 작품 같았어요. 근데 이 포스터는 보기에는 가져갈 수 있게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어머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매체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그 재현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에 대한 그게 좀 오긴 했었거든요. 똑같은 이미지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프로젝션이 뒤에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었고 뒤에는 갑자기 벽에 손이 나와 있었는데 너무 귀여웠어. 그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저 석양을 찍은 사진 이미지.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근데 저게 두 개의 이미지인 이유가 그 텍스트에는 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잘 못했어요. 나도. 그냥 너무 이미지의 복제니까 그냥 두 개를 붙여놓은 것도 그냥 그런 거려니 뭐 이런 저도. 식으로 생각했지. 굳이 저걸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른 풍경처럼 맞아요. 생각하지 않았어. 맞아. 두 이미지구나라고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서사적으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갑자기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이러면서 텍스트 도면을 보지 않은 상태였어서 그러다가 이게 눈을 끌어가지고 이 스펙트럼 그라디언트부터 봤는데 이것도 그건 것 같아요. 포토샵의 그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컬러링? 네. 저도 찍는 거. 네. 그거를 아크릴이 맞나? 네. 아크릴 시트에 해서 조명 통과시켜서 하는 그런 거. 거기에 손자국도 있었었죠. 손자국? 어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조금 맞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나는 완전 대놓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네, 약간 녹색 부분에. 누가 만진 걸 수도 있어요. 꿈보다 해몽인가 이거? 그 되게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을 때. 그 예뻐서 조명이. 그리고 들어가니까 따로 독립된 방에 척 봐도 좀 같은 연관성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딱 약간 뮤지엄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고 왜냐면 다 고대 작품들의 이미지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텍스트를 그때는 안 봤어가지고 그냥 이미지만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씩 천천히 봤는데 이거는 굳이 설명이 없어도 어느 정도 좀 와닿았던 게 그 조각의 물성이 완전 전환된 게 그냥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작품이어서 네. 아 그런 건가 보다 이러면서 좀 봤어요. 이후에는 이것들은 다 인애니메이트 어셈블리라는 시리즈의 작품들이에요. 여기도 밑에 종이를 잘라서 좀 저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출력물을 만들어 놓고 저거는 액자로 출력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옆에 마지막 작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까만 그 판인데 그 당연히 그 약간 반사해서 뒤에 풍경을 비추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거울처럼 뒤 공간을 좀 비추려는 의도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언타이틀드라고 하는데 네. 저거 아주 자세히 보면 그 그리스 시대 조각상 얼굴이 뭐라고? 보여요. 진짜? 네, 저 그게 제 얼굴인 줄 아주 알았어요. 약간 그림자 같은 게 아 정말? 그 바로 옆에 그 옆에 조각상의 얼굴이랑 굉장히 유사한 조각상의 다른 얼굴이 이거 사진 이 영상에도 조금 보이긴 해요. 제가 편집하면서 생각하긴 했는데 그림자 같은 게 살짝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내 그림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가지고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게 있고 제가 좀 자세히 못 본 것 중에는 그 전시 이 공간 어셈블리 공간 안에 있는 그 화병 같은 거 그게 네. 퍼퓸이라고 그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거를 좀 그 자세히는 못 봐가지고 네 어쨌든 네 이거죠.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글라스마라는 거를 여기 캡션에서 보고서 처음 알았는데 글래스랑 플라즈마의 합성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특이한 재료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봐도 그 솔직히 전시 설명이 없이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이미지의 재현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어렴풋이 이렇게 매체를 달리해서 나타나는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메트로폴리탄의 그 데이터 아카이브 이미지를 통해서 만든 거다 이런 걸 봐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콜렉션 그 아카이브에 가서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좀 찍어왔어요. 들어가면 여기 그릭의 로만에 당연히 있겠지 이러면서 막 들어가서 정보를 잘 모르니까 원본에 이게 재료거든요. 재료에서 마블로 들어갔어요. 그 대리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서 들어가서 첫 장을 보는데 운 좋게 있더라고요 하나가. 다는 못 찾았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컬렉션이.
그래서 이게 운 좋게 첫 장에 딱 나와서 얘를 한번 그 정확하게 똑같은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 해서 찾아가지고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 돼 있더라고요. 역시 메트로폴리탄 디지털 아카이브.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집에서 뽑아왔어요. 이런 것까지 우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런 느낌으로. 음. 네, 저희 집 프린터기로 뽑아왔는데 이게 약간 저희 집 프린터기가 옐로우 컬러 잉크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 아니 다른 컬러 잉크가 부족해서인지 노란기가 많이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전시 참 잘 본 것 같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뭔가를 경험했다. 작가가 막 굉장히 이러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참여라기보다 이렇게 해보는. 그래서 되게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약간 캡션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걸 좀 해보니까 재현 원본에서 재현으로 막 이렇게 재현의 재현으로 멀어지는 거랑 그 미디어가 그 중간에서 역할하는 거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식을 저한테 주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던 전시였습니다. 이거를 처음 보고 오. 다른 거는 좀 다 이상한 동선으로 막 봤어요. 왼쪽 먼저 이렇게 튼 거죠? 왼쪽. 그렇죠. 아, 네네. 맞아. 왼쪽 이 플랫 깊숙이 받고. 갔어요. 역시 사람마다 다르군. 사실 찍으려고 영상 찍으려고 아 먼저 해치우자 이런 느낌인가요? 먼저 봐야겠다. 근데 사실 보면서 계속 그게 고민돼서 이게 개인전처럼 보일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먼저 보면 그러려나? 막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저 어제 점심에 갔는데 생각보다 하이트 본사 사람들이 많이 보러 내려오더라고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되게 바람직한 회사원들이다. 그러니까요. 다 목에 그거 뭐지? 출입증 매달고. 송원 큐브도 많이 그렇대요. 그렇구나.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네. 앞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작가들의 인쇄물들, 잡지에 실린 글들 그런 걸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조도가 너무 낮아서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이런 나무로 된 설치 구조물에 사진이 인쇄돼 있었어요. 좌측에는 또 바로 그 큐레이터 분들이 지키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장관의 얼음 사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어떻게 보이나도 보고 여기 공간이 이게 뻥 뚫려 있어서 외관도 보이고 경비 아저씨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그 사진은 굉장히 차가운데 여기 쓰인 조명이랑 바닥재도 다 이렇게 좀 따뜻한 색이어서 사진이 더 차갑게 보였던 것 같아요. 푸르스름하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 핑크 패딩을 입은 사람 이미지 이런 게 구석에 네. 저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맞아요. 강했어 저게. 그래서 약간 저걸 본 순간 이게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좀 확 읽혔다랄까? 약간 좀 자연물인데 딱 봐도 이게 좀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인공적인 느낌이어서 그것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도 파악을 하고 계속 살펴봤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쓰이는 나무 프레임들도 되게 많이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저런 미송인가 또 따뜻한 색의 프레임을 다 통일해서 쓰니까 네, 저도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저렇게 막 구조도 저렇게 짜고 이런 게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맵 설명을 보면은 어떻게 이어 보일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는 저도 왜 이런 디스플레이를 했을까 싶은 생각은 처음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예 아무것도 안 읽고 봤을 때는 구름인가? 막 이러면서 위치다 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둘러본 다음에 이제 캡션을 봤죠. 캡션과 설명을 봤는데요. 여기 최지욱 작가 작업이 저기 있었어. 그게 아마 밑에 하더라고요. 노면이겠죠? 그 아니에요. 계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제일 아, 안쪽에 포스트잇이 포스트잇. 붙여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구나. 봤네. 나도 못 봤어. 난 계단에 있는 포스트잇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가는 쪽에 있는 거. 나도 엘리베이터 쪽은 봤는데. 여기 있었어요. 내가 다 못 담았네. 그렇구나. 나중에 도면을 보고 알았어. 난 지금 알았네. 나도 보면 그다음에 이제 글을 읽고 이게 약간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성 그런 걸 얘기하는 작업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것도 생각은 했지만 좀 이거를 열심히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수고로움을 많이 상상하면서 봤어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하면서도 기대를 할 것이며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가 이런 것들 상상하고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사는 건 참 번거롭다 이런 생각하면서 네, 그랬어요. 네, 그거랑 또 막 작년에 가족 여행을 포천으로 갔는데 거기 용소폭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그때도 겨울이어서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그 먼 계곡 위를 걸었는데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뭇가에 얼음이 살얼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얼음이 깨져서. 근데 허벅지까지 빠졌는데 그때 저는 허벅지까지 빠진 건 나중에 나와서 알았고 젖은 양을 보고 알았고 그때 빠질 때 너무 깜짝 너무 놀라서 놀랐죠. 죽는 줄 알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봤어요. 저는 이 전시를. 근데 그리고 나서 글을 읽고 그냥 이런 디테일들을 보기 시작했죠. 뭐 이렇게 뒤쪽에는 타카로 박았구나. 이렇게. 뭐, 그걸 보고. 나무 프레임을 쓴 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것도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번거롭다. 번거로운 전시. 네. 이거를 이렇게 참 모든 게 번거롭구나. 너무 시큰둥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의 설치의 자기적인 거를 네. 주고 싶었나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보기는 했어요. 약간 일시적인 자기적인 느낌의. 근데 글을 보지 않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렇게 저런 격자 설치를 볼 때는 교차하는 시선을 주고 싶을 때 그런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을 읽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디스플레이 상당히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간 아래쪽에 작업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사진을 일단 설치를 해서 좀 저는 시원하게 느껴졌고 그게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하신 이 나무 쫄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있죠? 그런가요? 없어요? 미송 강복 아니야? 그냥 그랬나? 강목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잘 해결하셨다. 이제 규모 있는 사진 설치를 막 이 정도의 이거 사진을 액자를 하려고 한다거나 막 그런 것보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이 이미지가 좀 더 입체감 있게 구조물처럼 드러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저는 이 공간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시원하게는 맞아, 봤어요. 나도 그랬어. 음.
개인적인 감상. 사실 저는 별 생각 안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러네요. 근데 실제 저 광경을 마주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 있었겠다. 요런 정도? 저도 뭐 이 정도 거리에서 뭐 요 정도로 봤겠지? 요 정도 높이? 뭐 요런 느낌, 요런 생각? 그 사진으로 그 공간의 규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은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막 이게 또 사실은 작업의 소재도 사실 그 안에 얼음 안에 숨어 있는 게 나무고, 그런데 설치에 사용된 재료도 나무라는 것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면서 생각을 거부했어 스스로. 아니 그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네. 그리고 다시 돌아 나가면서 이제 이 작가님의 다른 작업에 대한 글들이 있어서 보려고 하는데 눈이 침침하더라고요. 그 2층에 있던 포스트잇이었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 전시를 마저 보러 내려갔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저게 패딩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약간 디지털로 만든 가상 인물의 옆모습인 줄 알았는데. 나도 이미지가 깨진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편집된 이미지일 수는 있겠죠. 실제 찍은 건지 여자만 나중에 삽입했을지는 날개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허요 작가 작품을 아무 정보 없이 봤을 때 되게 좋게 봤어요. 처음에. 나도. 근데 신기한 게 저는 그런 그 평면 작업을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갑자기 그날따라 되게 뭔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재밌어 보이고 그 환기구 작업인가? 10번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배기구 들어인 이게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너무 동심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런 느낌? 재밌어 막 이러면서 다 좀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근데 사실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하려고 이렇게 구분해서 공간은 되게 다 연결되고 작품도 좀 섞인 듯하지만 마음가짐 자체를 기획서를 그렇게 읽어서 그런지 마음가짐 자체를 딱 끊어서 하나하나 집중해서 봤는데 저도 허유 작가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특히 전 조명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조명이 뭔가 이렇게 딱 그 페인팅 하나하나에 1대1로 이렇게 구분되게 적용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공간 전체를 기획하듯이 벽을 막 좀 긁는 조명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저렇게 구분되는 명확한지 저기 정면에 보이는 벽이 특히나 더 저는 조명을 되게 연극적으로 썼다.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작품을 조명으로 좀 통합해서 한 공간의 전체적인 설치처럼 의식했다라는 작가의 의도로 읽었거든요. 저 좀 약간 지금은 그 조명에 섬세하게 좀 잘 티가 안 나는데 네 그런 거나 조명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 작품도 좀 허여멀건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네 다른 작가분들의 전시에 비해서 조명에 신경을 뭔가 쓴 느낌? 좀 뭔가 전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저도 이 허유 작가 전시는 텍스트 처음에 안 보고 그냥 봤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빨리 텍스트를 읽었죠. 그러고 나서는 좀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여서 처음엔 전 제목도 길 수 없는 휴가여가지고 뭐 약간 뭔가 이야기? 약간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완전 막 평면, 그리드 막 이런 평면과 조각 사이에 그런 긴장 막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길래 완전 다른 거구나 하면서 좀 색다르게 봤고 저 아까 의씨가 조명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오는 사운드 그게 엄청 커가지고 그게 약간 이 전시장을 다 집어삼키는 느낌? 열린 도형에서 나올 사운드요. 예. 그 파도 네. 치는 영상. 그거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그 반면에 그 영상이 굉장히 셌는데 영상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요? 뭔가 이 작업들은 되게 약간 그 연구하고 있다는 그 과정이나 뭔가 되게 열려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막 작업들끼리 되게 유기적으로 막 섞여 있고 그 점토로 만든 조각이랑 회화 작업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 영상이 모든 걸 다 약간 완결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너무 이 영상은 좀 되게 메시지가 뚜렷하다고 저는 네,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막 자연의 그 파도가 인위적으로 그려진 그 그리드를 반복해서 씻어져 내리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것도 뭔가 제 동선상에서는 약간 마지막에 저 영상이 딱 보이니까 너무 약간 방점을 찍는 듯한 느낌이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게. 알고 보니까 그렇네요. 난 모르고 봐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보니까 다른 이전 동선에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돼서 좋았어요. 나도 저는 너무 그랬어요. 모르겠었는데 근데 저게 정말 좀 명확한 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다시 약간 작가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네, 네. 가늠하면서 페인팅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도요. 어떤 화면 안에서의 형식 연구가 맨 처음에 2개의 페인팅 걸려 있을 때는 그런 건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점토가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개 4개의 조그만한 그 화면을 이렇게 막 뚫고 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화면 안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화면 밖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이어지게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에 표현하는 행위를 물질화시키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글을 읽고 좀 더 이해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글은 조금 앞서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고 좀 약간 갭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체적으로 다 그 최지욱 작가님 거 말고는 다 글과 작품 간의 갭을 다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최지욱 작가님은 진짜 글의 느낌이 보면 오는 것 같은 약간 빠르고 가벼운 가능한 많이 온 힘 다하지 않고 막 이런 거 그냥 설치된 거 보자마자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윤호진 작가를 보다가 최지욱 작가를 보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끝나고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선을 겪으면서 최지욱 작가의 작업도 윤호진 작가의 연장에서 보려다가 약간 균열을 느끼는 막 그런 지점이 약간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좀 갑자기 좀 너무 이렇게 확 풀어진 듯이 이렇게 막 다루는 매체나 맞아요. 이런 거를 그런 느낌이 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혼선을 겪는 시점과 바로 그 다음에 다른 작가구나 이렇게 느낀 시점인데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도면에 의존했지만 저는 그 지점이 재미도 있으면서도 이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볼까 혹은 이 사람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기를 원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워낙
정보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지나 설치된 것들이 굉장히 뜬구름 잡듯이 막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또 눈 감각들은 계속 그거를 쫓아가고 근데 그런 감각은 막 쫓아가는데 머리는 또 갭을 갖고 있어요. 이걸 필요를 별로 못 느껴 하는.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할 때 별 의미 없이 했고 그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의미 없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어지럽히게 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요리조리 변신하듯이 하는 그런 점에서 좀 노상우 작가가 맞아요. 생각났던 것 저도 같아요. 그랬어요. 빠르고 가벼운 가능한 많이. 네. 요즘에 그런 태도들이 어떤 한 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한 그룹을 이룬다는 느낌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회화나 드로잉 하시는 분들의 한 경향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또 하나 그린 게 있어요. 네, 이 장은 근데 뭐 아까도 얘기를 슬쩍 했기 때문에 크게만 넘어갈게요. 공간이 크게 세 개로 구획됐고 하나는 인트로, 하나는 조각적 설치로 이미지를 좀 중력감 있게 다루고자 하는 거. 이미지 자체는 되게 막 하다다다 이렇게 한낱 흩날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얘네들이 중력감을 갖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랬고 이렇게 요 방 안에는 단순한 의미 없는 이미지를 계속 계속 보게 하는 이 일부러 안 맞게 하는 이 설치, 메칼없이 보는 나를 보게 하는 설치라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구획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워낙 막 요소가 막 많은데 저는 이게 첫 번째 왜 서도 작가 작품 있던 방이고 이게 그 조각적인 설치가 있던 방이고 세 번째가 그 극장 같은 방이고 네 번째가 그 나가는 계단 이렇게 네 개로 나눠봤고요. 저는 어떻게 보게 됐냐면 워낙 처음에 포스트잇이랑 그 드로잉북 이 두 개가 저는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인트로처럼 학습 효과를 한번 주고 이 나머지는 이 드로잉북은 좀 이미지들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묶임의 구조가 선형적이어서 얘를 계속 넘겨가면서 보게 되는데 요거를 기점으로 선형적인 구조를 수평적으로 확 그냥 흐트러 버리면서 하나하나의 다른 무게감과 조합을 시도해보는 방 안에서요. 네, 저는 그렇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를 생각한 게 아닌가. 작가가 작업을 했을 때 그 과정을 상상한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롤지가 얘랑 드로잉북이랑 연결이 되면서 얘를 펼쳤다. 저는 이건 대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저는 네, 제 네. 맘대로. 네. 그렇구나. 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굉장히 물질의 특성을 하나하나 다 실험한 작품들이라고 느꼈거든요. 되게 섬세하게. 어떤 거는 뭐 자석으로 이렇게 원기둥 실린더를 만들기도 하고 그게 떨어지는 그런 그람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 또 스티커가 습기를 먹어서 구부러진 형태, 그리고 또 드로잉북도 사실 자세히 보면 그게 제작된 방식이 접지를 해서 책을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접지를 하는데 그 사이에 약간 찌라시 같은 거를 껴서 붙였더라고요. 맞아. 약간 그런 섬세함들이 너무 많아서 최지욱 작가 작품을 읽어 들어갈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실은 저도 2층 갔다 다시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기도 했었고 네,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되게 전시 처음 한 사람이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할 수 있는 거 다 한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 저기 19번에 그 방 안에 있는 가라앉은 종이라고 그냥 통칭해버린 네. 그 판 위에 디스플레이한 수많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시 서문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보고 싶은데 다 그냥 만질 수 없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설치된 상태를 작업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좀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춰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일러스트레이터 그 매대 같은 느낌? 맞아요. 의 그런 설치로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저는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미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반복되거나 시간의 간극을 두고 약간 이미지가 이어지기도 하니까 자꾸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다가도 이게 안 돼서 어느 순간 굉장히 일찍 그거를 포기하는 저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 감각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 그리고 이 작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 어떤 회화 드로잉 하시는 분들의 어떤 한 축이니까 왜 요새 이런 감각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도 연결지어서 인스타, 네, 핀터레스트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생각 그런 감성. 그렇죠. 저거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되게 스타일이 엄청 다양하신 것 같아요. 약간 저런 애니메이션 같은 식으로도 작업하시다가 약간 되게 일본풍, 미국풍 맞아요. 막 이렇게 다 다양한 느낌이죠.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서 약간 만화 같은 느낌으로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는 감각은 두 번째 방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거는 같은데 나중에 이 전시를 복귀할 때는 세 번째 방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영상 드로잉 루프되는 거랑 드라이브. 그죠? 네 맞아요. 그 방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최지욱 작가에서 윤호진 작가로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그 둘의 경계를 약간 좀 흐리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구분하는 것 헷갈리죠.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두 작가가 어떻게 협의를 한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저도. 했어요. 너무 네. 저도 그걸 큐레이터가 이건 분명히 조율을 한 느낌인데 어떻게 했을까? 이 도면에서도 이게 사선으로 돼가지고 딱 상대방을 향해 열리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아래층에 있는 세 작가님들 모두가 좀 이미지의 물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오브제 아니면 설치로 전환되는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막 허유 작가님도 뭐 회화와 조각의 막 뭐 경계를 탐색한다든지 뭐 최지욱 작가님 너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 가지 설치 방식 그리고 윤호진 작가님도 막 뭐 이미지를 말거나 핸드폰 안에서 보거나 뭐 재촬영했을 때 아니면 변경시켰을 때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최지욱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좀 이런 느낌을 곤란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딱 특정해서 말하기는 스타일이라고 할지 그런 것도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좀 어렵긴 한데 미술관에서 마주쳤을 때 갤러리나 미술 공간에서 마주쳤을 때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특정한 작품들에 대해서. 근데 최지욱 작가님 작업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쉬운 접근인 것 같고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지만 막 거기서도 이렇게 전시장 내에서의 어떤 전시로서의 제가 찾거나
감각하고 싶은 것들과 접합이 되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 같은 때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최지욱 작가님 작업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딱 윤호진 작가님 섹션에서 넘어갔을 때 되게 커다란 대형 두루마리 20번 작품 하고 그 옆에 되게 작은 벽돌로 이렇게 딱 설치된 그게 있는데 그 대조가 되게 시각적으로 딱 들어오고 뭔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쁘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데 딱 그 순간 이렇게 아 예쁜데 뭔지 모르겠다 이 느낌 드는 순간 저는 좀 잘 집중력이 딱 낮아져가지고 다른 전시 작품들도 좀 아 예쁜데 잘 모르겠다 막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또 너무 많고 하나하나 막 이미지 파고들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역순으로 보면은 사실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알록달록 예쁜 뭔가 그런 느낌? 되게 서브컬처나 팝컬처 네네네. 연상시키는 이미지도 많은데 이런 이미지들을 되게 디지털적인 환경에서 엄청 대량으로 접속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개별적인 이미지에 집중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의미에서 그래서 약간 이미지 내용 그니까 이미지 안에서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성을 본다기보다 그게 인쇄되거나 혹은 표현된 결과물의 물성을 중심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뭔가 이렇게 휙휙 날아가고 뭐 저런 게 뭘지 막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저런 이미지가 자석에 붙어서 밑에 바닥에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구나. 이런 구조를 계속 파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웹에는 그룹핑 돼서 제목이 붙어 있지만 그냥 저의 관람임은 굳이 그거를 그 제목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면서 제목이랑 대응시키지 않고 저는 봤어요. 저는 사실 좀 그 이미지가 취향에 맞아서 좀 재밌게 하나하나 봤는데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전시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더 다양하게 하고 최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이미지들을 보게끔 연출을 해야 되는 그런 류의 이미지들?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트렌디하다는 말 빼주세요. 근데 전 맞다고 생각. 트렌디한 이미지를 썼는 거 아닌가? 빼주. 아니요, 트렌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그렇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접혀진 게 저 하얀 게 뭔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접혀진 걸 보고 근데 저도 접혀진 걸 보거든요. 당연히 접혀진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큰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고 근데 그거 다 합해서 왜 이랬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냥 그 효과가 있는 거구나.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거기서 딱 끝나면 더 이상 저는 뭔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가 좀 더 있는 거를 그냥 모르겠어요. 뭐 물론 그렇게 안 할 필요도 있고 당연히 그냥 다채로운 거 보면서 특히 그 디테일에 집중해서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아까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디테일에 집중을 못했어가지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드로잉북 먼저 보고 나머지를 봤기 때문에 약간 이게 컷 만화를 연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 보이는 구조인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은데 뭐가 많으니까 그런 그 부분을 잡으면서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미지 안에 분명히 내용이 많고 뭐가 많은데 부유하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고 거기에 중력감 있게끔 계속 설치를 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글이 뭔가 너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윤호진 작가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캡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캡션에
아이 가우시안 블루어 막 이렇게 홀스 피그 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아이 네. 매직 완드 막 이렇게도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포토샵 효과 용어. 아. 이거? 그거를 그 출력물에서 이렇게 그 디지털 이미지에 그 효과가 적용된 걸 출력물로 그냥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 불투명한 판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시도를 하신다는 게 보였고 네. 거기서 의도를 좀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약간 그런 PNG 이미지 만들 때 있는 밑에 바둑판식 하얀 이미지 있죠. 하얀색, 회색 바둑판 이미지. 근데 그게 뒷배경에 있고 그 조각상이 약간 그런 반투명한 파란 천에 인쇄돼서 그런 디지털 이미지에서의 효과가 물리적으로 재현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재미있었는데 근데 그런 작품의 원리가 명확한 지점은 또 되게 명확한데 잘 모르겠는 것도 같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놓쳤다라는 기분을 가지고서 전시장 다른 코스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은 뭐 딱 읽히는 것들이 딱딱 있었는데 그 박물관처럼 구획된 방은 여기는 그냥 딱딱딱 재밌었어요.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는 작가님이라는 인상을 네. 뚜렷하게 받았어요. 네, 네. 저 방은 좀 덜 이해가 되신다고 얘기하시긴 했지만 네. 사실 어떤 유물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되게 네. 의도가 강력하게 네, 네.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물의 이미지. 네네네. 네. 무슨 말이죠 그게? 모르겠어요. 저 사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 아니 그래서 최지혁 작가님이랑 이제 좀 대비되는 점이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작가의 태도가 최지혁 작가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설치 방식을 실험할 때 다분히 좀 흥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약간 이 윤호준 작가님은 막 재현이라든지 막 복제라든지 막 원본과 데이터라든지 이런 약간 개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 당연히 유물을 선택하고 유물 저런 클래식한 이미지들은 사실 저 원본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복제 이야기를 할 때 저런 대상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맞아요. 게다가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거가 또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고 막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이미지와 조각 뭐 이런 미디움에 대한 얘기도 끼어들고 아까 그 글씨가 최지욱 작가님의 작업 같은 작업들을 갤러리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조금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건 관객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조금 저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최지혁 작가의 작업은 위층에 있는 그 아카이브룸에서 더 잘 이해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책에 그러니까 이미지랑 그 이미지를 왜 그리게 됐는지 그런 연유 같은 거를 가볍게 그냥 수필처럼 쓰신 그런 책이 하나 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개별적인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약간 윤호진 작가님 작품 같은 거는 이제 경우에는 개념적인 접근을 하시지만 이제 좀 그러니까 너무 관객이 이게 더 상상할 터진 틈이라고 해야 되나 작업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가끔 갖긴 하거든요. 막 개념 미술가들이 하는 어떤 막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요거랑 이 풍경 작업이랑 텍스트랑 같이 보니까 굉장히 명확해져서 저도 이 방 아주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는 어떡해요? 그렇게 재밌게는 그러니까 명확해져서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명확해져서 좀 별로 명확해지면은 저는 좀 재미가 사라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이거를 보고 뒤에 그 핸드폰
영상 핸드폰을 보잖아요. 네. 손 들린. 근데 맨 처음에 그 핸드폰 액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액정이 그 벽에 하얀 벽에 비치는 잔상 조명 같이 딱 잔상을 먼저 보게 되고 이게 뭔가 액정이구나 해서 보잖아요. 네. 먼저 보는 게 액정이 아니라 이 잔상 흐리멍텅한 그 잔영 감상적인 잔영을 먼저 보고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순서라든지 이것도 처음에 뭔가 아름답다 하는데 두 개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보고 나서 그 아크릴판도 처음에 제가 그 지문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분명히 의도됐다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순서로 보니까 저게 얼룩이 아니라 지문일 수도 있겠다라 거기까지 이어서 제 맘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감상적인 잔영을 먼저 보고 이것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감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장 밖으로 벗어나서 이어지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기도 하지만 사진을 네, 찾아서. 찾아보고 주제에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장 안에서는 되게 단순해 보이고 요소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이런 주제들은 개념 자체가 단순한 개념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복잡하고 학문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되게 레이어가 많은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열려져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그 메트로폴리탄 접속해서 막 하는데 좀 재밌었는데 그런 것 자체도 전시에 포괄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들었어요.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까만색 표면을 쓰셨잖아요. 그게 뭘까? 뭐 재료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쓴 이유랑 특히 그 유리병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거 네. 뭐라고 해요? 계단 음. 위에 딱 이중단? 그렇게 해놓은 그런 의도 그거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유리병은 무엇인가 도대체? 뭘까? 퍼퓸 보틀이라는데 얘도 유물이겠죠? 저도 근데 그런 맥락으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설명해 다시 볼 수 보면은 있을까요? 근데 얘는 왜 3D야? 조각이지? 뭔가 퍼퓸 근데 어떤 향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냥 퍼퓸을 담았던 보틀 유물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실제 했던 오브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떤 사진이나 기록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오브제인지 그런 모호한 지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저 까만색 표면이 뭔가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상상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림자가 잘 안 비치는 뭐 그런 거랑 연결지어서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메트로폴리탄이나 이런 데 있는 유물들이 전시에 놓은 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진품은 다 보관을 해놓고 그거에 복제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놓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이거는 복제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지난번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인가에서 네. 3D로 자기네들 유물 정보를 공유하는 거 사이트 제가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네. 뭔가 그런 것도 좀 생각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 때 그런 3D 자료를 공유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러니까 그게 공유가 되면 이제 복제의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닌데도 이제 미술관에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양승원 작가의 네,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인 접근이라는 게 흥미로웠고 좀 이건 제 취향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같이 전시에 좀 드러나면 내가 보는 이 화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카이빙 룸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양승원 작가님에 대한 인상이 사실 제일 강했어요. 이 네 분 중에서.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어떤 구현하는 그러니까 사이즈의 차원인가.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이즈가 다른 분들이 더 작지도 않거든요. 아니면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이 작업이 더 강렬한 건가 나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솔로전에서 4명의 개인전이라고 했을 때 개인전스러운 형태가 정확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가 사실 이 작가님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그냥 의미에서? 교보문고로 해주세요. 교보문고야. 그럴 수 없어요. 거부합니다. 공간 때문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완전히 독립적인. 독립돼 정말로 독립된 있어서. 것처럼 네. 보여서 그리고 좀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들은 작가님들 세 분 모두에게서 저는 약간 이미지가 어떻게 물성으로 바뀌고 이러는 것에 대한 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양승원 작가님, 윤호진 작가님 두 분 다 사진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기는 하지만 이 양승원 작가님의 문제 의식은 막 좀 다른데 더 다른데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뭘 기록할 것인가, 기록을 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사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약간 구현 방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도 저는 좀 그러니까 약간은 거리감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지. 저도. 그리고 작업 전체가 하나의 약간 시리즈 같은 작업 주제가 뚜렷해서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압축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탁 압축되잖아요. 네. 이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설치물들이 그것도 좀 인상이 강해지는 데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이 전시가 이 작가님 전시가 굉장히 명확해서 뭔가 뭘 더 봐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모르겠는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명확한 지점을 안 뒤에 난 무엇을 더 상상해야 되고 뭘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지 좀 헤맸어요 스스로.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 본 작가가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도 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어떤 이 작가가 뭘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딱 읽혀지면 내가 여기서 그 이상 뭐를 봐야 되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아까 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에 대해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지역이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됐으며 그리고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다. 물론 이 작가가 얘기하는 그런 자연의 그런 가혹한 행위, 자연에게 행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자체의 그런 고민과 그리고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엄청 막 의도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장엄하고 더 뭔가 괜찮은 연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좀 나무한테도 안 됐고 맞아. 사실 저도 작가가 지적하려고 하는 윤리적인 지점에 생각을 머무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계속 그 지자체 행사라는 것에 저도 꽂혀가지고 왜 그 지방에 저런 축제 같은 거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그 무대 가설치와 트로트 가수의 맞아요, 무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것도 저런 사진만 저런 깔끔한 이미지로만 저런 행사가 열리진 않았을 텐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와 시끌벅적함, 키치함 막 이런 것들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그래서 좀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작가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좀 저는 그런 감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 사진으로만 저렇게 딱 저 나무를 보지만 실제 간 사람들의 반응은 뭐 우리랑 그러니까 작가랑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진짜 그냥 좋아하고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도 이 외적인 것들이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자체 그거 정보를 좀 별로 안 접해서 그런지 그냥 약간 동양화적인 스펙타클 같은 거를 좀 느꼈어요. 보면서. 말이 재밌네요. 말이 재밌나요? 근데 그 설명에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거를 조금 약간 글과 느껴지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 좀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저 사진 안에서 환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또 그것도 한편으로 성공한 것 같기도 해요. 저런 좀 장엄한 어떤 자연적인 상태, 물론 인공적인 과정을 거친 거지만 그런 이미지 안에서 되게 저는 사람을 계속 상상한 거잖아요. 인위적이고 사람의 어떤 활동들. 근데 약간 그런 차원에서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저는 그 폭력이란 단어가 약간 좀 그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필요한 작업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텍스트를 그러니까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근데 뭐 미술 작품 거의 다 그렇긴 하지만 전시가 그래도 약간 모르겠어요. 워낙 설치된 텍스트가 없어서 그런지 그걸 좀 더 크게 느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캡션이 없으니까 개인전 4개의 구성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보면서도 이게 어떤 작가의 개인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건지를 자꾸 궁금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저 맞아요. 스스로. 저는 그 점이 재밌었어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그 구분되는 지점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공간적으로. 그 굉장히 사실 공간이 복잡하잖아요. 막 삼각형으로 가로지르기도 하고 벽이 방도 여러 개고 그래서 뭔가 서로 섞이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서도 작가 작품 밑에 있던 허요 작가 작품은 최지욱 작가님 작품 같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섞이는 캡션을 상세하게 보지 않으면 뭔가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작업 빼고는 되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그건 또 맞아요. 네. 어디까지가 누구의 작업이다라는 게 확 나와서 저는 안 되던데. 그 뭐지? 윤호진 작가 작품을 보고서 최지욱 작가 작품으로 넘어갔는데 공간 자체를 거의 정보를 없이 가다가 근데 처음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달라졌네? 막 이러면서 보면서 왜 달라졌지? 이러면서 보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그때서야 좀 그러니까 그 작품이 전달하는 다른 느낌에 맞춰서 생각을 막 좀 하게 됐었어요. 몇 작품 특히. 근데 방금 깨달았는데 허요 작가는 입구에 허요 작가 개인전 이름이 써 있었는데 다른 작가는 그게 없는 거죠.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진입 통로에 따라서 맞아요. 약간 아래 발가에 있거나 진짜? 벽 다- 한쪽에 그냥 있거나 맞아. 동선에 따라서 지나칠 수 있고 그 작가 네 명의 작가들의 그 접점들에 대해서 저 생각해 본 거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왜 웃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주섬주섬. 그러니까 주섬주섬. 네, 한번 그려봤어요. 다이어그램이. 네. 섞이면서 착지. 저는 이 순서로 봤거든요. 허요 작가.
허요, 최지욱, 윤호진, 양승원 이 순서로 봤고 이 그 작가들 사이에 그 겹치는 부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맥이 닿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디스플레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했었어요. 그게 처음에 허요 작가 작업 보면은 회화랑 조각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그 회화와 조각들이 담백하게 변주가 돼서 나오는데 계속 보다 보면 알고 보면은 어떤 한 번의 행위의 흔적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게 어떤 짧은 호흡에 만드는 행위 이 부분이 저는 최지욱 작가의 작업이랑 맞닿는 부분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약간 낱장의 가벼운 부유하는 드로잉들이랑 맞닿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연결이 된다고 봤고요. 그렇게 계속 그런 낱장의 파편적인 드로잉들을 보다가 어두운 방에서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과 윤호진 작가의 그 작업이 만난 부분이 전 굉장히 이어졌었어요. 왜냐하면 그 루프되는 드로잉이 계속 보는데 약간 드로잉이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데 사실 별 내용은 없고 그거를 계속 보게 되는 메칼없이 보게 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지점이 윤호진 작가의 어떤 뭐랄까 재현된 매끄러운 이미지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이 양승원 작가의 재현된 사진, 인위적으로 재현된 사진과 많이 겹친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재현된 사진을 양승원 작가는 윤리적인 지점을 말하기 위해서 재현된 사진을 데려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띵띵띵띵 가다가 툭 착자고 띵띵띵띵 가다가 툭툭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작가의 관련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그 글을 읽으니까 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윤호진 작가와 양승원 작가의 이 교집합은 저도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글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글 보지 않고도 최지욱 작가, 윤호진 작가의 접점은 저는 이렇게 그게 동선 따라서 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이 보이네요. 저 표에 의하면. 네, 저는 이렇게 봐서 이거가 이렇게 기획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 동선이 도면 번호의 동선이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저렇게 봤어요. 근데 주제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저도 윤호진 작가랑 양승원 작가 둘 다 어떤 이미지랑 뭐 복제, 재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요소에서 조금씩 찾아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저는 좀 다른 점은 그 최지욱 작가가 그 천으로 프린트해가지고 의자에다가 걸어놓은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방에 들어가면은 무슨 도깨비 뭐였지? 도깨비 뭐라고 해가지고 그 천에다가 그 커튼 그림을 프린트해놓은 그 작업 설치 있잖아요. 네. 뭐 그거랑 그 윤호진 작가의 그 그리스 조각상을 그것도 천에다가 프린트해놓은 그거랑 뭐 연결 짓는 질 수 있는 그 정도. 저는 그렇게 연결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시 영상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최지욱 작가의 작품이 되게 여러 가지 설치 형식을 되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뭐 물론 그래도 그
범주가 일정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시된 작품 중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뭐 출력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의 시도 자체가 윤호진 작가는 그거를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로 연결시켜서 좀 그 자체를 좀 파고드는 것 같고 최지욱 작가는 결과물의 효과를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렇구나. 다들 뭔가 비교를 하면서 많이 봤네요. 저는 이 하이트 컬렉션의 솔로 이 전시 기획을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개별성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전시에 집중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궁금증이 들었던 거죠. 이게 뭔가 기존에 있는 단체전과 달리 각각의 작가의 개인전을 하듯이 기획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각각의 개인전처럼 보일까 과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동선도 서로 막 꼬여 있고 복잡하고 근데 그런 게 그 과정 안에서는 분명 있었을 텐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 궁금하다 하면서 이렇게 전시를 하나하나 그냥 봤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저도 비슷했어요. 그 씨랑 비슷하게 봤는데 아까 생각한 건 전시 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볼 때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좀 궁금해서 개인전 하나하나로 독립해서 보는 게 가능할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당연히 아카이빙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쵸. 이거를 맞아. 들어가 맞아, 진입하기 맞아. 전에 아카이빙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 하나를 그룹핑하는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른 시점에서 보는 무언가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언가가 없어서 저는 사실 포기하고 한 개별 작가들의 작품에 감상하는데 치중했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든지 전시를 준비하는 뭐 과정이나 아니면은 아니면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전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다 하나의 개별적으로 완성된 개인전 4개가 있는 형식이어서 근데 서문에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개인전을 준비하는 과정 얘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올해 솔로전은 4편의 개인전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전시 형식을 표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옴니버스 전시 형식이 약간 뭔지 와닿지 않아가지고 좀 기획한 게 제대로 그냥 안 됐나 보다 그런 뉘앙스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약간 하여튼 저희 스터디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전시에서 기획자가 더 두드러지느냐 작가가 더 두드러지느냐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획문에서 그 기획자의 그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저희는 이 기획에 대해서는 알고 이 전시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기대에 맞춰서 이제 보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데 이제 전시 안에서는 그 개별적인 작가들의 더 주목을 또 해가면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전의 4개의 개인전 하나로 한다. 그러니까 개인전의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으로 했을 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선택해서 봤는데 사실 이게 문제의식 자체도 작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작가가 전시를 준비하는 입장에 대한 문제의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관객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거 전시 관람을 통해서 그거가 좀 분리돼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전처럼 준비를 해서 작가들과 기획자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초점인지 아니면 전시의 결과물을 관객이 봤을 때 아, 4개의 개인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초점인지 사실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중엔 좀 들더라고요. 좀 미묘하긴 한데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 자체는 작가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진행할 때 기금과의 문제라든지 뭐 피드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가서도
내가 개인전처럼 이걸 경험하기 할 수 있기를 기대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어쩌면 아기가 약간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기가 음. 완전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음.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그 작가의 경험과 그 피드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과물에 더 이렇게 우러나서 관객으로서의 내가 봤을 때도 아 이런 게 되게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게 좋지만 네 그게 제일 좋지만 네. 혹시 하이트 컬렉션에서 한 이렇게 젊은 작가 단체전 전에 본 기억이 있으세요? 전 못 봐서. 전 예전에 한 번 봤었어요.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그때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그룹전 그리고 참여한 작가 수가 훨씬 많았던 기억이 나고 그때는 근데 뭐 구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도 그냥 주어진 공간 안에 뭐 작가들 작업이 뭐 구획되어 있다시피 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고 근데 거기는 다만 이렇게 그 작가마다 하나의 뭐 개인전 타이틀을 부여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한 도면에 다 같이 작가 이름이랑 뭐 작업 캡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된 그룹전의 형식. 그러면 타이틀은 없었지만 작가를 소개하는 글은 있었나요? 짧게라도? 소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텍스트로 배치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도면에. 종이에 작가들 이름이랑 조그만 짧은 글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럼 그랬던 사실 것 제일 큰 차이점이라 하면은 이 전시 도면에 그 작가마다의 개별적인 타이틀을 부여한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작가 수가 훨씬 주니까 더 다양한 작업을 보여준다는 점. 근데 약간 이 하이트 컬렉션의 옛날 그 젊은 작가들을 조명한 전시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 또 국현에서 젊은 모색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금호영 아티스트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을 주목하는 전시의 형식이라는 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젊은 모색전이랑 솔로의 어떤 기획자의 어떤 방향성이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젊은 모색전은 이제 국현이라는 국공립 기관에서 주목받아야 할 젊은 작가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새로운 지금 떠오르고 있는 동시대 미술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짚어주려고 하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사실 그 젊은 모색전 안에 들어가 있는 작가들을 묶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하다면 지금 이 하이트 컬렉션 이 전시는 4개의 개별성을 저희는 지금 한 공간 안에서 결국에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각자가 겹쳐지는 부분들 다른 작가들이지만 그들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또 비슷하게 설치되고 이런 거를 구분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연결점을 계속해서 찾게 되지만 그래도 그 개별성을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 글이 너무 뭔가 지향하는 바가 뚜렷해가지고 사실 그냥 그런 젊은 작가 그룹전, 단체전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전시로 생각을 하고 보면 전혀 무리가 없는 건데 아예 이 그룹전의 제목을 솔로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저희가 그거 기대하게 되는데 뭔가 그게 명확하게 전시 자체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좀 해답을 못 찾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그냥 이 작가들의 전시 내용이랑 상관없이 뭐 화이트에서 따로 뭐 대담을 하든지 아니면 뭐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획자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도 해소가 되는 그런 지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하이트 컬렉션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젊은 작가 소개 전시 연장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긴 해요. 그냥 그 연장에서 그 모든 그 연례전을 하이트는 젊은 작가라고 얘기를 딱 붙이거나 영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2014년부터 계속 그 기획도 따르게 하고 그리고 2017년에 한 거는 그 연례전의 일부라고 하면서도 또 젊은 작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세대가 되게 다양했어요. 막 50대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젊은 작가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연례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뭔가 있는데 전시 기획 자체는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하이트 컬렉션의 이제까지의 방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솔로도 그런 방식을 시도해 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전시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딱 충족되는 되게 많은 엄청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런 기획 그 변주된 기획과 원래 그런 연례적으로 했었던 전시 변주된 기획이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품고 보게 되는 그 정도의 느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투트랙으로 계속 이 전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획 자체가 어떤 그런 연례전? 어떤 작가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젊은 작가 지원하는 그 전시의 틀 안에서 이걸 본다면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전시이면서 동시에 기획자의 어떤 제도 비판을 하려는 기획자의 의도가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혼선을 빚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전시 안에서. 그리고 저는 이 문제의식에 일단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고 네, 이 전시를 네, 선정했던 거죠. 기대했던 우리가.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저희도 지금 리뷰하면서 기획자의 의도에 대해 주목해서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작가들의 개별적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약간 어떤 것이 더 전면에 나서 있는지 그리고 뭐가 더 이 전시를 리뷰할 때 적절한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기획이 훨씬 말씀하셨던 것처럼 훨씬 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시가 무슨 그래서 이게 젊은 스위치가 작가 눌려서. 연례전이고 이런 걸 전혀 몰랐잖아요. 그냥 서문의 일부만 보고서 일단 선택을 해서 보자 이런 문제의식을 형성한 거였잖아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풀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막 진짜 그렇죠. 뭐가 대담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프로세스를 더 전면에 내세우려는 노력이라든지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문제의식이 너무 유효하고 괜찮아서 한 작가가 개인전을 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끼리도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전시에 참여한 네 작가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도 상상해볼 수 있겠죠. 진짜 만약에 가능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근데 여기 보면 뭐 작가들이 피드백을 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아닌가? 모든 작가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생산적인 피드백을 우리 슬슬 정리를. 허유 네. 작가님 약간 로버트 라이먼 작품 생각나지 않나요? 로버트 라이먼이 누구지? 누구죠? 찾아볼까? 네. 네. 좀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멋지긴. 그리드 같은 그런 키워드도 그렇고 이렇게 물감에 좀 로버트 물성이 좀 강조된다는 느낌? 완전 모노크롬 헤어신가? 네네네. 조금 음. 옛날 거긴 한데. 생각은 나는데 색이 더 들어가. 맞아. 그냥 이제 색이 저의 들어가고. 개인적인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고. 진짜 저는 이런 오히려 거. 이우환 뭔가 이런 다 비슷한 어떤 물성? 회화적 물성과 뭐 그런 것과 연관된 작가들 아니에요? 네, 모노크롬하고 이유하는? 그렇죠. 좀 더 한 번의 행위, 한 번의 호흡으로 끝나는 거에서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물성도 물성인데 한 번의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특히 그 캔버스 뚫는 거에서 특히. 네. 저희 그냥 30분 연장이야. 미안해요. 말이 이어져. 네, 그럼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잖아요. 4명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네 명이라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게 바로 이게 하나하나가 개인전이었던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정리십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맞아. 네, 개인전 4개를 훑느라 이렇게 그렇죠. 시간이 빨리 그렇죠. 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